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간의 대립 그리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는데 온도차는 있어 보입니다. 정치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1시간 만에 이제 회동은 소득 없이 이제 불발이 됐고 약간 좀 날선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주요 쟁점은 추경하고 이제 본회의 일정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좀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후 4시에 다시 열기로 했는데 접점을 좀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 그리고 본회의 일정 두 가지인데 둘 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먼저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크게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규모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처리 방식의 문제인데 이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10조 원의 추경을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 35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산불과 관련된 예산은 물론이고 민생 관련 예산도 필요하고 AI 등 이제 미래 산업, 특히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한 15조에서 20조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특히 이제 민생 경기 또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더 많은 돈, 35조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게 이제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리 방식과 절차가 문제인데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권은 이제 국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10조 원을 정부가 제안을 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걸 통과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자신의 안을 제출하면은 이걸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런 제안은 아예 국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상임위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지난 3월 27일 날 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4월 3일 날 열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따로 별도 합의를 하자.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게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내일부터 중대한 결심을 집행하겠다. 조금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둘 다가 제가 볼 때는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오전에 협상이 이제 불발이 됐고 오후에 이제 만나서 다시 한번 이제 재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야당 단독으로 이제 국회 소집이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수용되지 않으면은 단독으로 가려고 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필수 추경을 정부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AI 통상과 AI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재난재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민생 경제 활성화 부분 이 3대 사안을 두고 지금 10조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업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만큼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한 대로 그냥 통과시켜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시급한 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큰 추경을 하자. 이런 부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이 추경을 하는 김에 자신들이 얘기했던 지역화폐 끼워서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예산 편성 처음에 했을 때 4조 8천억 요청했는데 절반 깎아서 2조 4천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비비 지금 재난재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모든 걸 떠나서 지금 그 화마에 터전을 잃어버린 그 이재민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뭐 지금 일자가 쉽진 않아 약간들 약간 이제 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한데 잡히기는 잡힐 것 같은데 조금 합의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앞서 중대 결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내일까지 시한을 이제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 문제가 이제 전국의 뇌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중대 결심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대 결심이라는 네.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들어가겠다. 예. 플러스 최상모 예.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탄핵의 사유는 왜 헌법 위반을 계속하느냐. 헌법 위반과 관련된 행위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에서 이건 분명히 위헌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떠나버렸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현재 8인 체제인 상황에서 선고 기일이 확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 상태가 100일 넘게 지속이 되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격이 실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근데 그걸 넘어서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은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니까 6인 체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든지 또 만약에 현재의 법대로 권한대행이 2명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제2의 계엄, 제2의 내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과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네.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사람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 원내대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왜 지금 헌법을 위반하느냐 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네. 금지 청구까지 들어갔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좀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산불과 관련된 예비비가 4천억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3조 5천억 원이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예. 예산 알겠습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 집행이 더 중요하다. 예. 왜 있는 예산을 쓰지 않는가.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도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하고 심사는 그리고 의결은 국회에서 하면 된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죠. 여야가 합의해오라. 그러면 임명하겠다. 예. 주장이 일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헌재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 위헌이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했죠. 예. 판단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 임명에 대해서는 언제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제할 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명의 재량권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게 있는 것이죠. 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최상목
계획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기각이 됐던 것도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재판관에 대한 집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5대3 교착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헌법재판관. 그래 이제 5대3 교착설에 되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무조건 6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계속 제촉하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대3 제촉, 이 5대3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현재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지 예.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5대3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구나 하는 그런 오히려 신뢰감을 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민주당이 수겠죠, 너무 뭐 과하단 경우의 말이죠. 수. 예. 그렇죠. 예.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걸 보면은 예.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사실 임명한다 한들 민주당은 계속 빨리 선거를 하라고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 그러면은 이 변론 갱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변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을 해야 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 그 부분에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집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내일까지 임명을 민주당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일정을 갖다 이렇게 4월 1일까지로 못 박은 배경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우리 대변인께서 집착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는 데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헌법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게 합헌이다. 예. 라고 또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적 당위성.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것을 예. 그러면 계속 하지 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 국민의힘의 집착이 병적 집착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가가 존립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알겠습니다. 5대3으로 기각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5대3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갈린다면은. 왜냐하면 구인 체제에서 해야지 정당성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심각한 진영 간의 갈등과 알겠습니다. 대립, 후유증이 염려되는데 이걸 최소화하려면 그나마 구인 완전 체제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지금 헌법에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4월 18일에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시각도 있고 이러다가 안 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이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임기를 마칠 경우에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약간 좀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도부는 벌써 그걸 추진하면 뭐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를 뭐 미리 예상하는 거 아니냐 해서 조금은 좀 주저하는 것 같고 또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는 오후에 이제 전체회의가 열립니다만은 거기서는 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당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네. 그 지점이 아니고 네. 일단 한독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예. 중대 결심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도부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초선 의원 72명들은 예. 국무위원 전원을 순차적으로 다 탄핵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까지는 너무 멀리 간 거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불탄핵은? 그렇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헌법- 개별 의원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 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9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 지명목 3명, 그리고 또 대법원장 지명목 3명, 예, 국회에서 국회에서 예. 선출한 추천 이제 3명인데 여기서 대통령 몫의 3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정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2명의 지금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 예정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공백이 있다.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임기연장법이죠. 임기를 연장한다라는 임기 연장 예.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가가 위급하다. 예. 그러면 2명 탄핵에 의해서 줄 탄핵까지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도 굉장히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예. 이거는 내란 획책을 위한 그런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오래전에도 뭐 발의도 한번 됐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논의는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민감한 시기가 되지 않은 게 헌법재판관 임기가 헌법으로 6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헌재법 개정안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만든단 말입니까?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목리를 부려도 한참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빨리 하라 그러면서 4월 18일 이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헌법재판관 만약에 4월 18일 2명 임기가 끝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임기를 연장시키겠다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 같으면은 지금 4월 18일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속업해서 생각하자면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3명 추천할 때 여야 1명씩 하고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야 합의해서 정말 사법부에서 존경받는 분 한 분을 추천했다. 그러면은 9명 완전체가 벌써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이런 논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기 성향이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합의도 없이. 그런데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자. 이런 개정안하고 이런 부분도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지금 4월 18일에 이제 2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5대3 이 구도를 봤을 때 그럼 3대3이 되는 것이죠. 2명이 임기가 끝난다 그러면은 40여 재판관 임명한다 그러면 4대3이 되죠. 4대3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몫을 임명해야 되겠다. 2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4대5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을 좀 발의해가지고 지금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공당이.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내각 줄탄핵 총탄핵을 거론한 초선 의원들을 내라는 선동죄로 고발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경찰에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29일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사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초선들의 결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상식이 있다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요. 지금 누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정당이 국민의힘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란 수괴를 빨리 탄핵을 해라 라고 주장하고 빨리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라 라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당을 향해서 내란 음모 정당이다, 내란 선동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뭐 흑을 백으로 하는 예. 얘기고 우리 대변인께서 줄탄핵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 뭐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출탄핵을 왜 하냐면은 네. 헌법 위반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지금 9인 체제면 진즉 6인 알겠습니다. 찬성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걸 고의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뭐 옹호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엄을 옹호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말하면 한 번도 없어요. 네. 지도부에서 계엄 옹호한다고 한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절차라든가 내용상의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짚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이런 의미고 네. 지금 내각을 총탄핵하겠다. 아니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줄타락하겠다. 그러면은 국가를 갖다가 지금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페루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이 신속하면서도 또 신중하게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뭐 여러 논란거리를 저희가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는 순간 사실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많이 이제 그 갈등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조금 더 좀 냉철한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